과제지 27. 다있지 30.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하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빠밤. 일단은 과제지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볼 건데, 얘들아. 딱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얘의 갈래는 무엇이느뇨? 시조. 어떻게 알았어, 시조인 거? 짧아요. 왜? 아니, 근데 연시조는 길이도 길고, 막 사설시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시조인 거. 왜 너는 책도 안 펴고 있어? 뭐야, 이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시조인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형식상의 특징을 좀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조가 갖는 형식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보자. 자고로 시조라 함은 몇 개의 장을 가지고 있다? 3개의 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3개의 장이라는 게 각각 무슨 뭐뭐 있어? 뭐뭐뭐야? 쟁반 어쩌고 유자 어쩌고 풍어. 헤이, 그게 아니라 초장, 중장, 종장 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시어가요. 2개 이상의 덩어리로 된 이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위 우리 뭐라 그러죠? 구라고 해요. 그 구가 몇 개 있어야 돼, 얘네는? 그렇지, 6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글자 수가 몇 글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45자. 그치, 45자 내외 이렇게 했지. 자, 이 45자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 일단 얘의 끊어읽기 단위가 얘는 몇 음보로 끊어있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야, 시조는. 그렇지, 얘가 4음보에 율격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한번 제가 오른쪽에 끊어볼게요. 쟁반위, 조홍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 자, 쟁반 위에 몇 글자? 쟁반 위에 몇 글자? 4글자. 조홍감이 4글자. 곱게도 3글자. 보이는구나? 그렇지. 우리 음수에 관련한 얘기할 때 한두 글자 정도는 이렇게 봐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아마도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 글자 수의 패턴으로 볼 때 아무리 한두 글자쯤 봐준다고 하더라도 45글자를 크게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 솔직히 글자 수는 조금 봐주더라도 자, 음수율 관련한 글자 수 다른 부분은 다 봐줘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글자 수를 지켜야 해요 하는 데가 있었어. 그게 뭐였어? 종장에. 그렇지, 종장에 첫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 한 글자예요. 종장 첫 음보가 몇 글자? 그걸 뭐라 그래? 몇 음절? 3음절이겠죠. 이건 실제로 사설시조로 변하면서 형식이 좀 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치 시조의 자존심처럼 마지막까지 지켜지던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 자, 요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조라는 건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네. 자,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뭐라 부르죠? 그렇지. 정형시. 이렇게 불렀지. Very good.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형식은 그만 보고 자, 시조인 거 알았으니까 시조 특징 생각하면서 작품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시조인데요. 누가 썼는지 딱 느낌이 온대. 자, 시조인데 작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높은 확률로 누가 쓴 거라 그랬어? 어떤 계층? 양반이나 사대부 계층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제목에서 좀 힌트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제목이 조홍시가 이렇게 돼 있었어. 에? 무슨 말인지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얘만 봐서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그치?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과제로도 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쟁반 위에 조홍감이 고왔대. 조홍. 조홍이 뭐래요, 여러분? 어휘풀이 보세요. 조홍 무슨 뜻이래? 일찍 읽는 일찍 읽는 홍시래. 자, 쟁반 위에 홍시가 있는데 그게 어땠대? 고왔대. 얘들아, 곱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러면 아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겉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못했지만 조홍감이라는 거 화자가 보기에 플러스 좋은 거니까 선생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유자가 아니어도 품은직하다마는 그래서 품은직도 품다라는 뜻인가? 근데 얘들아 품다의 어휘풀이가 너무 귀엽게도 또 오타가 났어. 한다가 아니라 안다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래. 뭘 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유자가 아니어도 품에 안음직하다? 그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 처리해서 밑에다가 하나 옛날 고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 자, 이거 옛날 고사예요. 육적 회귤이라는 건데 육적은 사람 이름이야. 육적이라는 사람이 귤을 가슴에 품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가 뭐에 대한 얘기를? 지극한 효성에 대한 얘기래. 님들 효성이 뭐임? 효도한. 오, 그렇지. 효심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지극한 효심을 비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옛날에 원술이라는 사람이 육적이라는 사람한테 유자를 줬대요. 근데 뭐 귤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야 너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엄청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맞잖아 얘들아.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 과일 귀한 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너네 혹시 검정고무신 옛날에 본 적 있어? 귀여운. 그렇지. 기영이 바나나 먹는 거 본 적 있어? 이거 본 적 없어? 이거 짤로 엄청 많잖아. 기영이가 갑자기 우연히 바나나 먹어서 바나나 맛이 어땠어? 했더니 완전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왜 그래? 바나나를 흔하게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 자, 그럼 여기서도 이 귤도 마찬가지로 그 시절에 얘들아 과일이라는 건요. 과일을 진짜 단맛나게 농사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품을 들이고 그 다음에 비료를 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다 돈인데 이 시대에 과일 안 먹으면 죽어요? 아니지. 아니죠 여러분. 과일 안 먹는다고 당장은 안 죽어요. 근데 밭이라는 게 있으면 당장 안 먹으면 죽는 뭐부터 심어야 돼? 그치, 쌀부터 심어야지. 그치? 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거 먼저 심어야지. 자,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사치제야. 굳이? 근데 이거를 내가 나눠줬더니 육적 이걸 어떻게 했대? 먹는 신용만 했대. 그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리고 원술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 먹은 신용했던 걸 어디로? 품 안에 숨겼대.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육적이 원술한테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여기 있던 유자가 떼굴떼굴떼굴 굴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술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이때 이제 맥락이래요. 내가 너한테 진짜 귀한 걸 나눠줬는데 너 그거 먹기 싫었냐?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품에 넣은 이유는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지극한 효성과 연관된 에피소드가 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알고 나서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일찍 홍시가 되는 조홍감이 참 곱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유자는 아니지만 이 홍시가 너무 고와 보여서 내가 품에 품어가고 싶대.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육정 얘기를 보면 이거 품어간 다음에 누구 줘야 돼? 엄마. 엄마 아빠 줘야 돼. 그치? 어른들 줘야 돼. 우리 부모님 줘야 돼. 근데 뭐라 그래? 품어가도 반길 사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머니 계시다 안 계시다? 돌아가셨나 봐. 이때까지 못 사는 게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그것이 어땠다? 슬퍼. 그렇지. 이게 화자의 정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걸 보고서 엄마 내가 이거 엄마 주려고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들고 기쁘게 만나러 갈 엄마 있다 없다? 너무너무 슬픈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 있지?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자, 제목은 방금 뭐였어? 조홍시. 조홍시가였어. 작가는 누구야? 박인도. 박인로야. 자, 근데 여기 읽는 내내 나, 지, 뭐, 우리 이렇게 화자 겉으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되게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객관적. 그렇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아무튼 맞아 볼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조홍. 그치, 조홍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홍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조홍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감이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이? 이 조홍감을 이 조홍감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죽었어?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거 이제 효심 같은 게 조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조홍감을 보고 누굴 떠올렸다? 어머니일지 아버지일지 사실 모르긴 해. 그치? 어쨌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니까 부모님을 떠올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네는 혹시 이런 마음을 아니? 밖에서 뭔가 좋은 걸 받고 막 이랬을 때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 한번 느껴본 적 있어? 님들 너무 부족함 없이 사신 거 아니야? 나는 옛날에 되게 어릴 때 학교에서 내가 이제 저학년이어서 주는 뭔가 이런 간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 그때 엄마의 아들을 좀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엄마의 아들이 있다는 게 되게 나한테는 뿌듯한 거였어. 왜냐면 나 얘가 뭔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그러면 득달과 저 대신 싸워주고 그러니까 되게 고마웠거든. 그래서 엄마의 아들과 그걸 꼭 나눠서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뭘 주면은 학교 끝날 때까지 그걸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집에 가갖고 엄마 아들이랑 그걸 나눴어. 신기한 때죠? 그리고 왜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이제 엄마 친구분이나 이제 어른들이 나 예쁘다고 이렇게 가연아 너 좀 인사도 잘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골라보라고 이러면 내가 그래. 난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그 주변의 진술입니다. 내가 거기서 근데 오빠 것도 같이 방금 내가 그 단어를 말해버린 것 같아. 엄마 아들 것도 같이 골라도 되냐고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자, 이게 뭐야? 그게 물론 그 시대에도 아이스크림이 귀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도 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뭔가 그런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 나누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뭐 하니까? 좋아하니까. 그치? 가족으로서의 어떤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잘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도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가 같이 나눠 먹자 할 부모님이 안 계신다란 얘기야. 어머 우리 혹시 이거 한자성어 기억나나 모르겠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살아계실 때 혹은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끝까지 해드려야 됐던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거. 풍수지탄이라 그랬지.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누가 우리 준우한테 금쪽이라 그래. 자 그러면 운율 형성 요소 보자. 얘들아 우리가 시조잖아.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 일단 끊어읽기 단위 뭐라 그래? 몇 음보? 4음. 그렇지. 4음보의 음보율이 느껴지고요. 또 운율
3, 4조, 4, 4조. 그렇지.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 느껴지는구나. 특별히 반복되는 시어는 있었나요?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심상으로 보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각, 그치? 뭔가 조홍감이 어떻다? 곱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시에서 그 심상 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조홍감의 홍자가 붉은 홍자기 때문에 시각인 것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향기나 맛이나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조홍감이 너무나 달콤해서 이런 얘기 없죠? 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법을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 지금 이거 너네 밑에 저기 누구야? 그 유자썰 보기 전까지 혼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내가 감 보자마자 내가 이 감을 따가도 기뻐하실 어머니가 안 계셔.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이해 잘 안 됐을 것 같지. 자, 얘는요.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거. 육적의 그 유자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은 시선이 이동하거나 공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수미상관이 있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비워놔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문제 선지 같은 데에 뭐 조홍감을 매개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거에 시상 전개라는 표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기대하는 거 여기에서 뭐 시선의 이동이나 이런 거 있냐 없냐 요 정도만 저는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페이지 넘겨서 과제지는 30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뭐 하는 거 나서 영탄박스 얘기 안 해. 어떤 거? 영탄 법보다 영탄형 어미 그치 가능하지. 영탄형 어미 가능하지. 뭐뭐 하는구나. 오, 훌륭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너네 위상수학이 뭔지 알아? 진짜? 이거 알아? 그거 하나 있었어. 헐, 대박. 나는 좀 어렵거든, 늘. 제가 언제나 그 수학과 물리와 이런 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과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난 싫어하진 않았어. 그게 짝사랑이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랄까 도달할 수 없었달까? 수학은 쌤을 싫어했어. 수학이 나를 싫어했어. 나만 짝사랑했어.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 지금 수학 시간이야? 아니야, 우리 지금 국어 시간이야. 그래서 너한테 복잡한 계산을 시킬 거면 공식도 줄 거고 정의도 줄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딱 보자마자 뭐가 2개나 있어? 뭐가 2개나 있어요? 그림이 2개나 있어. 그래서 시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전체적인 맥락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으니까 문단별로 이렇게 넘버링 하시면서 뭐에 대한 얘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오른쪽 다이지에다가 한번 정리 직접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미리 알려줄게. 이거 전체적인 구조를 혼자 찾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조도에 들어가면 좋은 말을 미리 써줄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위상수학에 대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이란 무엇인가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위상수학을 설명하기 위해 위상변환이라는 얘기 해줄 거야.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리고 위상적 동형이란 얘기 있을 건데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한 정의만 조금 더 정리해서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구조도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은 그래도 쓸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넉넉하게 5분 드릴게요. 시작 하고 다 쓰면은 그냥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보다 훨씬 조용한 것 그치. 너무 좋지. 과제지. 유림이 진도지 가지고 왔네. 아, 유나 구슬 봤어야 되는데. 괜찮아, 오늘 조금 일찍 끝났어.
하점이다. 잠깐만, 난 할 수 있어. 다이. 해냈잖아. 두 번째 만에 어쨌든 해냈잖아.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본문이 조금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시간을 더 드리긴 했는데 사실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얘를 분석을 하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단별 먼저 키워드 내가 보라 그랬잖아. 옛날에 퀘니스베르크라는 도시에 강이 흘렀대. 그림 1 같았대. 끝. 애초에 문단별로 중심 내용 보고 어떤 흐름인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자, 웬 강이름 얘기하다 이 문단에서 선과 끝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위에 3문단으로 연결되죠. 자, 오일러는 프레겔강으로 분할되는 어쩌고 뭐야 잠깐만 선과 끝점 얘기가 이 문단에 나와가지고 지금 강 얘기는 들어갔나 했더니 3문단에 또 그놈의 프레겔강 얘기가 다시 나오지. 그러면 아마도 이 문단은 자 1문단과 3문단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문단으로 내려가니까 도형에서 점의 연속 위치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얘는 계속 점, 선, 프레겔강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네. 그러면 2문단, 4문단의 이론을 바탕으로 1문단에서 얘기한 강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가볼게. 얘는요 2개의 섬이 있고 7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대. 그리고 어느 날 시민이 모든 다리를 빠짐없이 단 한 번씩 모두 이렇게 다 건너보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제를 내걸었어.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결했어?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해결했어. 자, 그럼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해놓긴 해야지. 자, 1문단의 중심 내용은 프레겔강에 대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한 누구? 오일러. 끝. 이거 말고 딴 내용이 없는데 뭐. 자, 그 다음에 2문단으로 돌아가 볼게요. 2문단 보면 몇 개의 선과 끝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도형에서 어떤 점에 모인 선의 수가 짝수일 때 그 점을 짝수점이라 하고. 얘들아 끊어봐 잠깐만. 자, 일단 도형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 분명히 1문단에는요 이 프레겔강에 대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7개의 다리가 놓여있고 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프레겔강 그 내부의 모습 요걸 얘기하다 갑자기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도형이 몇 개의 선과 끝점으로 이루어져 있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때 어떤 점, 즉 이때의 점은 재진술 찾아 도형의 끝점이죠. 자, 이 끝점에 모인 선의 수가 짝수일 때, 자, 얘를 짝수점이라고 한다 그랬어. 짝수점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얘의 정의는 뭐야? 특정한 점에 모인 선의 수가 짝수다라는 뜻이래. 나 이거 옆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까봐 그림 그려줄게. 자, 도형이라는 건 이렇게 뭐 대표적인 도형 네모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동그라미는 뭐가 없어. 끝점이 없잖아. 물론 뭐 무수히 많은 끝점이 연결된 어쩌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얘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얘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점인 거지. 여기에 지금 선이 몇 개가 모였어? 그치, 1개, 2개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럼 얘는 짝수점이야, 홀수점이야? 짝수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홀수점이라고 부를게 그랬어.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도형을 랄랄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선이 모였어?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한대. 2개. 그럼 얘는 짝수점이야, 홀수점이야? 짝수점. 얘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개가 모였어? 3개. 그럼 얘는 짝수점이야, 홀수점이야? 홀수점이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때에 오일러는 연구를 했대요. 홀수점의 개수가 0개일 때는 얘들아 이런 조건 나오면 우리 무조건 표시하기로 했어. 홀수점의 개수가 0개일 때라는 조건 1. 자, 이때의 특징은 어느 짝수점에서 출발해도 같은 점에서 한 붓 그리기가 끝난다 그랬죠. 자, 우리 지금 홀수점이 0개인 도형이 마침 여기 있잖아. 얘도 지금 짝수점이지. 자, 얘를 기준으로 한 붓 그리기라는 걸 해볼 건데 너네 혹시 한 붓 그리기가 뭔지 알아? 뭐야? 떼지 않아. 그치, 붓 안 떼고 그림 그리는 거. 자, 얘에서 어느 짝수점에서 출발해도 같은 점에서 끝난다. 그래서 나 여기서 시작해볼게.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시작점에서 끝난 거 맞아 틀려? 그 얘기죠. 자, 반면에 홀수점의 개수가 2개일 때 얘는 조건 2죠. 자, 홀수점의 개수가 2개인 도형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지금 막 여기 즉석으로 그린 나의 멋쟁이 그림이 딱 홀수가 몇 개야? 2개죠. 자, 얘를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의 홀수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홀수점에서 끝날 거래. 나 여기서 한번 시작해볼게. 따라다라단 딴 오, 다른 홀수점에서 끝나네요. 맞습니까? 자, 이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내가 좋아하는 말 뭐 나와? 쓱 나오잖아.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앞에서 복잡스럽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고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느 도형에서 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면서 모든 선을 한 번씩 지나는 게 이 한 붓 그리기잖아. 한 붓 그리기가 뭔지 모를까봐 여기 또 알려주잖아. 자, 아무튼 얘가 가능한 조건. 가는 조건이었구나. 뭐가? 위에 나오는 조건 1. 화살표가 왜 이렇게 1, 2가.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오일러의 정리라고 한다. 홀수점과 상관관계를 얘가 분석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깔끔하게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니?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깔끔하게 한번 적어보자라고 한다면 오일러는 뭐에 대한 걸 연구해서 발표했다. 한 붓 그리기에 대한 거. 자, 오일러는 한 붓 그리기를 연구한 거예요. 자, 가능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었어? 홀수점이 2개 아니면 홀수점이 아예 0개이거나 홀수점이 2개여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대? 오일러의 정리. 우리가 그놈의 피타고라스만 알았지. 자, 여기까지 보고 3문단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니 근데 그림 자료 2 나와놓고 지금 그림 자료 2를 안 쓰네? 라고 생각할 때 3문단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오일러의 이 이론을 가지고 방금 1문단에서 얘기한 그 프레겔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재. 자, 얘를요. 4개의 지역을 A, B, C, D로 생각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다리를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림 2와 같은 도형이 된다 그랬어. 자, 이게 얘들아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그려줄게.
지금 그림 2에 왜 이래 정말. 그림 2에 있는 요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에 리본문이 있고 여기에 요렇게 돼 있는 요 형태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얘를 지금 여기 C가 잘렸는데 여기를 C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나는 A, B, C, D 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아직 우리가 3문단 열심히 안 읽어도 이미 2문단 열심히 읽었으면 각각 오일러의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그놈의 점에 모인 선의 개수 알 수 있지. 게다가 오일러의 정의에 따르면 1문단에서 물어본 게 모든 다리를 빠짐없이 한 번씩은 다 건너는 거. 이게 바로 한붓 그리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오일러의 정리가 얘기하는 그 한붓 그리기 공식으로 뭘 해보자고? 프레겔강을 분석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자, 하나씩 해보자고. A 지점에 지금 선 몇 개 만나고 있어? 하나, 둘, 셋. 그치? 얘는 그럼 홀수점, 짝수점, 홀수점. 자, B에는 몇 개 만났어? 5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홀수점. 얘는 또 홀수점. 얘들아 잠깐만. 이런 벌써 한붓 그리기 돼, 안 돼? 안 돼. 왜? 한붓 그리기 되려면 홀수점 몇 개만 있어야 돼? 아예 없거나 아니면 2개만 있어야 돼. 근데 얘도 지금 몇 개야? 홀수점. 장난하나. 지금 홀수점만 4개이네. 자, 그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뭐라 그래? 4개의 점이 모두 홀수점이다. 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문단의 중심 내용은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 본 뭐에 대한 얘기? 한붓 그리기. 네, 오일러의 정의를 통해 본 프레겔강. 그치, 프레겔강에 대한 이야기다. 그치? 자,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서 본 프레겔강인데, 자, 이 경우에 한붓 그리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붓 그리기는 자, 말이 한붓 그리기지. 시민의 문제. 얘는 불가능이라는 대답을 내놓은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관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게 바로 4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오일러의 정리가요, 여러분. 왜 의미가 있냐면 도형의 크기가 어떠하냐 아니면 얘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생겼느냐에 상관없다라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오일러 정리를 알면요, 여러분, 이 구성하는 점들의 위치만 얘네들한테 선이 몇 개가 모였는가만 봐도 모든 도형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 위상수학의 토대가 된다고요. 자, 위상수학은 그러면 뭐 하는 거래? 얘들아, 이 내용이 구조도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도형을 이리저리 변형할 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거래요. 그게 뭔 소린지 모를까봐 if, 가령 예를 들면 if랜다. for example 하고 예를 들어주죠. 고무 찰흙으로 만든 머그컵을 얘기해봐요. 머그잔. 근데 얘들아, 이때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얘를 변형해서 도넛처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나는 형광펜 들어봐. 나는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봐. 물론 여러분이 요거를 요렇게만 봤어도 훌륭해. 왜 그러냐? 그림 자료 없이 이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편집하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게 고무찰흙으로 만들어진 머그잔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지금 구멍 하나 있지? 자, 고무찰흙이니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근데 이때 내가 새로운 구멍을 뚫은 건 아니야. 혹은 막 잘라가지고 단면을 만든 건 아니야. 이거를 조금씩 늘려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불균형한 부분들을 옮겨서 뭐가 된 거야? 도넛이 됐어. 자, 얘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했는가 했더니 얘는요. 외부에 개입 없이 그저 뭐만 했어? 모양만 변형했어. 요게 핵심이야. 자, 이러한 변환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연결 지어줘야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구조도에다가. 자, 위상수학이란 자르거나 이어붙이거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건 위상수학이 아니라 위상변환이죠. 미안합니다. 위상변환이라 자르거나 이어붙이거나 또 뭐도 안 했다 그랬어. 구멍을 뚫지 않았어. 구멍 뚫기도 안 했어. 자, 그 상태에서 오직 뭐만 바꿨다? 모양만 바꿨다. 자, 이때에 모양만 바꿨을 때에 즉 위상 변환이 있을 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도형의 성질 달라져 안 달라져? 그치.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위상수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하나따마따 적어놓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오고 나면 그 부분에 표시만 해도 내가 여기 왜 표시했는지 기억이 나거든. 이제 충분히 훈련이 되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기록을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위상 변환을 통해 만든 도형을 우리는 위상적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적어놔야지. 위상 변환을 통해 만든 그치,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은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일상생활에도 그런 거 있어요. 자, 도형에 뚫려있는 구멍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할 때는 공, 벽돌, 접시 얘네가 다 찰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냥 똑같이 뭉치면 되잖아요. 그쵸? 구멍이 없잖아. 유지할 구멍이. 자, 반면에 구멍이 하나만 뚫려있다 라고 본다면 도넛, 머그잔 밑에 했었지? 빨대도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위아래로 늘리면 빨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요렇게 해서 위상적 동형이라고 봤다. 자, 그러면 5문단, 6문단은 없고요. 4문단에 나온 얘기 정리하면 무슨 뜻이야? 우리한테 뭐의 개념을 알려줬어요? 위상수학. 그렇지. 위상수학이라는 거에 대해 알려줬어. 위상수학은 도형의 요거 얘들아 그냥 왼쪽에 있는 정의 써도 돼요. 뭐라고? 불변하는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자, 그에 대해서 위상 변환이 뭐고 위상적 동형이 뭐고를 다 알려준 다음에 이 위상적 동형 관계에 있는
일상생활에 뭘 보여줬어? 도넛, 머그잔, 빨대 다 뭐야? 구체적인 위상적 동 위산조 동형의 뭐야? 왜 이래? 예시.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개념이 어려워도 그림 자료 많으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면 돼. 알겠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다. 자, 오늘의 다이치 과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비들. 일단 저기 누구야? 소연이 제 시험지 수령해 가셔야 되죠. 소연이 그거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나는 지금 다시 한번 외울 거야? 아니면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 테야. 주말까지 풀어오세요, 소연이는.